하루에 딱 한 번만 먹으면 망가진 신장도 팔팔이 찌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한 번 망가지면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가 생기고 특히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장의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감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신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감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익한 식품인데요. 칼륨,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로 신장 기능을 돕는 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감자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다양한 독소와 대사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이때 감자의 항산화 효과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교적 낮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은 에너지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조절과 충분한 열량 흡수가 중요한데요. 감자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보충하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장에 좋은 감자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칼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얇게 썰어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삶으면 칼륨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는 콩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신장이 좋지 않을 때도 적절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음식 첫 번째,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수축과 혈액량 조절,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결핍되면 신장병, 근육 위축,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약 5g으로 말하는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이를 훌쩍 넘어 4배까지도 달합니다. 이는 주로 국, 김치, 젓갈 등 반찬으로 자주 먹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농도와 수분량 증가로 인해 심박출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트륨 섭취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섭취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먹을 때 조금씩 추가하여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릇째 국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정말 피해야 하고요. 햄, 통조림 등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젓갈 등 염장식품도 줄이고 해조류는 물에 담가 염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는 겉절이로 싱겁게 조리하여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해야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요독은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부담이 되는 건 물론 사구체압을 증가시키고 해로운 물질의 생성을 유도하여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번 식사할 때는 고기 1인분 정도를 드시고 다음 식사 때는 계란, 두부, 생선 등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지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그 이유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도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가지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이 많지도 적지도 않기 때문에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분들은 물에 담갔다가 조리하면 칼륨 함량을 더 낮출 수 있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변비가 자주 생기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 운동을 돕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찜이나 구이 형태로 섭취하면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를 찐 후 들기름과 깨소금에 살짝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를 높이면서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고요.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면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얇게 썰어 말린 끓인 차는 몸에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며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지를 현명하게 활용해 신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잡곡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쌀밥에 잡곡을 섞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잡곡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어려워 고인상혈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가려움증,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유발하며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섭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기에 적당량을 드셔야 하고요. 이 외에도 어육류, 유제품, 곡류, 말린 과일,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 섭취 역시 조절하셔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분들이 드실 경우 고혈압, 콩팥병, 뇌졸중 등의 예방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무기력증,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하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는 콩, 녹두, 팥 등의 곡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미나리, 시금치, 부추, 바나나, 참외,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 없기에 드시더라도 지금보다 양을 줄이는 게 좋고 채소의 경우에는 칼륨 함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껍질과 줄기에는 특히 많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썰어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거나 30분 이상 데쳐서 조리하면 함량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에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 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마늘입니다.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동시에 잡아주는 건강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일해백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효능 중 혈당 조절과 고혈압 관리에 탁월합니다.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혈압이 안정이 되면 가해지는 압력도 감소하여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고혈압은 심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운데 마늘은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마늘은 강한 자극성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 위장장애, 입냄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많이 먹기보다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구운 마늘, 마늘즙, 절인 마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덜 가는데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늘을 먹으면 암이 생기고 치매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마늘을 가리켜 일해백리라고 부를 정도로 고혈압, 당뇨,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장아찌를 좋아하시는데요. 그런데 잘 알고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장아찌에 들어가는 소금이나 간장 때문인데요. 마늘은 항산화, 노화 방지,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이지만 마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면 그 효능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마늘을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나트륨을 더 많이 먹게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의 나트륨 섭취는 몸의 필수 무기질이지만 과잉 섭취는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식탁에는 장아찌뿐만 아니라 짠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또한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신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아찌에 설탕이 추가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이는 비만해지고 당뇨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 장아찌를 드실 때는 다른 음식도 생각해서 하루 3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요즘 들어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무기력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마늘을 드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이 효능은 모두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인데요.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꿀입니다. 꿀에 함유된 당분은 단당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을 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픽 경기를 할 때마다 꿀물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는데요. 영양제 중에 아로나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피로회복제로 알리티아민과 비타민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꿀과 마늘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이 천연 당분이라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들 또한 자주 드시게 되면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피로 회복에 좋은 꿀 마늘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마늘을 쪄주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키친타올 위에 올려 한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해 주고요. 완전히 건조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6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마늘빵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마늘빵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늘빵을 만들 때 버터와 설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매우 높고요. 더 큰 문제는 마늘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밀가루는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과하게 드실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고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존료, 향료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요. 특히 기름에 튀기게 되면 소화 부담이 크고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은 반면에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드시더라도 소량만 즐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재료를 확인하여 첨가물이 적고 통밀빵 등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마늘빵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건강 효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는 유익한 성분을 농축하여 만들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러한 알리신이 마늘즙에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여주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 섭취가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마늘즙은 이러한 성분을 농축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즙도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험을 앓고 있거나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알리신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상처난 마늘입니다. 마늘을 보관하다 보면 가끔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몇몇 분들은 마늘의 곰팡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 마늘에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독성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
1군에 속하는 매우 무서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신체에 퍼져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만 도려내도 멀쩡해 보이는 곳에 이미 독성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마늘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아무리 아깝다고 생각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마늘을 사용할 만큼만 구매해서 쓰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신다면 끝까지 무르지 않고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말리거나 키친타올로 닦아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다면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그 위에 올려서 냉장 보관하시면 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익혀 먹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암인데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항암 효과가 뛰어난 마늘을 꼭 챙겨 드셔야 좋습니다. 그 놀라운 효능이 바로 SR일-시스테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가 크고요. 혈중 질일 농도와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먹을 때 효능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조리 방법에 따라 SR일-시스테인 성분이 변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생마늘을 끓는 물에 데쳐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로 익혀도 봤습니다. 그 결과 60분간 삶았을 때 함량이 가장 높았고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땐 오히려 성분이 줄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늘은 익히는 방법에 따라 그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이나 찌개, 반찬 등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마늘을 넣어 조리하신다면 SR일-시스테인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니 이제부터는 꼭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쇼가올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효과올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갈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요즘 따라 눈이 침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노안이 오는 건 아닌지, 치매는 아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매일 계란을 이렇게 먹는다면 노안으로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란에 풍부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반의 중심부와 주변에 위치해서 빛에 의한 자극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식이 섭취로만 보충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황반 색소 광활 밀도가 50%까지 높아졌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그래서 눈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콜린은 뇌신경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발달, 신경기능,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습니다. 간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이 필요한데요. 이런 영양소는 쇠고기간, 닭간, 계란, 대구, 연어, 브로콜리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드실 경우 1일 섭취량의 약 20에서 25%나 공급하여 2개씩 드실 경우 하루 필요량의 절반이나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2도 보유하고 있어 뇌신경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 종류는 저밀도 지단백질과 고밀도 지단백질로 두 종류입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은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세포벽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밀도 지단백질은 동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요. 1일 콜레스테롤 권장량은 평균 300mg으로 계란 한 개에는 약 210mg이 있습니다. 이는 2개만 먹어도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 스스로 신체에 필요한 만큼만 생성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하나에서 2개의 계란을 먹은 그룹과 계란 대체품을 먹은 그룹 모두 거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을 먹으면 다른 중요한 위험 요소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의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제, 높은 품질의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량 증가와 뼈 건강 개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섭취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날달걀을 깨보면 노른자 옆에 붙어있는 하얀 덩어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알끈이라고 하며 노른자가 알 안에서 너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알끈을 먹기가 찝찝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놀랄만한 영양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시알산이라는 성분은 항암작용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삶은 달걀은 날계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열에 약한 레시틴과 비타민 B군은 조금 감소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란으로 드실 때 오히려 좋은 성분도 있는데요. 바로 비오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종으로 발모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 머리가 자꾸 빠지신다면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달걀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반숙으로 드시는 건데요. 생으로 먹으면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해 보이지만 노른자와 흰자가 걸쭉한 반숙은 몸의 영양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날달걀의 흡수율은 51%인 반해 반숙은 91%로 많은 차이가 나며 완숙보다는 가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틴, 비타민 B의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란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를 보충해주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물론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은 폐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토마토와 달걀을 주 10회 이상 섭취했을 때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단독으로 먹었을 땐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먹으면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줘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두 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와 달걀을 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달걀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큰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훨씬 많고 사포닌 성분도 5배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걀은 스크램블로 만들고 토마토는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후추를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들기름의 지방산 중 60%를 차지하는 알파리노렌산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세포를 보호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알파리노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물질을 막아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달걀에 포함된 비타민 B12는 신경을 좋게 만들고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데요. 들깨의 알파리노렌산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동안 달걀의 콜린과 비타민 B12는 뇌 기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되는 건 물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들기름을 사용하실 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실 경우 오메가3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어 마지막에 뿌려 드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달걀 프라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팬에 물 반컵을 넣고 끓여준 후 달걀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중불로 조절해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세요. 2분 정도 익히면 흰자가 노른자를 덮을 정도까지 익을 텐데요. 기름기를 줄여 담백한 달걀 프라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뿌려주시면 오메가3 손실이나 발암물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두유입니다. 여러분, 삶은 달걀을 먹다가 목이 막힐 때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두유와 함께 먹으면 목이 막히는 것도 없고 고소해서 자주 먹는데요. 그런데 콩과 두유는 달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궁합이라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콩에는 트립신 작용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있다면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생콩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트립신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익힌 콩, 두유, 두부 등 달걀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두유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두유에 포함된 이소폴라본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달걀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콜린이 신경 건강과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조직에 도움을 줘서 두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뼈 건강, 신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여성분들에게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밥 대신 먹기만 해도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혈당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기가 져도 마음껏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먹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를 예방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 4가지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완벽한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첫 번째, 콩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만성질환인데요. 그래서 당분이 적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음식이 콩인데요. 콩에는 수용성 그리고 비수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우리 몸이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당뇨병이 있을 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약해진 면역력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리놀산, 레시틴, 이소폴라본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콩을 주 식재료로 섭취했을 때 당뇨 위험이 2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콩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검정콩입니다. 당뇨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 밥에 섞어 드시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드시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 줌 정도만 섭취하는 게 딱 적당합니다. 최고의 음식 두 번째, 치즈입니다. 치즈는 지방이 많아서 당뇨에 나쁜 음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치즈는 잘 알고 드신다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식전에 먹은 치즈가 식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요. 치즈를 먹지 않은 사람은 먹은 사람에 비해 혈당 증가폭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즈를 먹으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이런 효과는 트랜스 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인슐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또한 공복 상태에서 저혈당 쇼크가 올 위험도 낮춰준다고 하니 식사 전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일 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치즈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고를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코타 치즈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아서 당뇨 관리에 너무 좋은 치즈로 알려져 있고요. 모짜렐라 치즈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스위스 치즈, 브리치즈, 까망베르 치즈 역시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아서 당뇨인들에게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섭취할 때는 하루 슬라이스 치즈 기준 1장에서 2장 정도가 적당하고요. 많이 먹을 경우 살이 찔 수 있으니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한때 당뇨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로 한동안 기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간에서 자연스럽게 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핀란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달걀에는 탄수화물이 약 0.5g으로 거의 없는 편인데요. 그만큼 혈당에 미치는 열량이 거의 없고 열량도 낮아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도 적습니다.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함량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과해져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에서 많아도 2알까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비타민 B군과 D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줘서 당뇨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유익한 식품이니 꼭 챙겨 드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네 번째,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 중 하나로 인공 첨가물 없이 원유를 발효시켜 만든 식품인데요. 100g당 약 90칼로리로 일반 요거트의 100g당 60칼로리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를 드신다면 당분 함량이 많아서 오히려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구입할 때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 성분표에 원유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고품질의 원유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의미하기에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탁월한데요.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밥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는지 식사법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식사법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과일은 갈아 먹지 말기입니다. 과일은 다량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섬유질도 많아서 적당량 먹는 것은 당뇨 관리에 좋은데요. 하지만 과일 섭취 시 갈아서 먹기보단 통째로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냥 먹었을 때와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갈아 먹으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어 과당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 오히려 안 좋으니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식은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적은 편인데요. 합병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 정도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늘려서 높은 혈당이 걱정인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단백질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된 육류는 안 좋고요.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나 육류를 요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먹기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단기간에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균형되게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채소를 먹고 그 이후에 고기와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보다 낮출 수 있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몸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 포만감도 더해져서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빠르게 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밥을 제일 나중에 먹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포만감을 더 늘려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라 불리고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 부작용의 진실과 구입 시 확인할 두 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며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 성인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주장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DPA와 DHA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3%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
한글대의 한 교수는 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7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DHA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부터 건강 유지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몇 년 뒤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